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인경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허주연 변호사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대한민국도 정신이 없지만 지금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허준 변호사님.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첫 소식인 만큼 국내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전 처음 시작할 때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앞만 보고 가는 것도 바쁜데 후사경도 보라 그러지, 룸미러도 보라 그러지, 신호도 봐야 되지. 너무 정신없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였어요? 주차? 맞습니다. 아하. 모두가 어려워하는 평행주차. 저도 평행주차 하다가 휠 많이 긁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기억 다 있죠. 맞아. 초보 때. 네, 이렇게 주차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네. 현대차 그룹에서 주차 로봇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주차 로봇 보시면요. 감탄사가 절로 나올 겁니다. 영상으로 도대체 얼마나 똑똑하게 주차하는지 확인하시죠. 그런 게 있다고요, 네. 흰색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휙 돌더니 어머? 너무나 완벽하게 후진 주차를 어머머? 합니다. 영화에서 본 것처럼 운전 실력이 대단한데요. 어머나? 기가 막힌 실력으로 주차를 마친 흰색 차량 아래에서 저렇게 얇고 넓은 로봇 2대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어머나. 지금 그러더니 검은색 차량 밑으로 쑥 들어가더니요. 네. 이번에는 이 차량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어머머. 들어 올리는 모습이거든요. 어머머머머. 차를 그대로 차체를 들어 올려서 어디론가 또 이동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어머, 대박 사건. 아니, 아까 저 차들이 처음에 움직일 때는요, 박성배 변호사님, 마치 김연아 선수가 현역대 쑥 도는 것처럼 완전 그렇게 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대단한 성능이죠. 이 주차 로봇은 현대차 그룹이 개발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했는데 애초에 소개 영상은 지난해 10월에 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7월이 지난 4월에 미국의 유명 소셜 플랫폼에 소개되더니 50곳의 글로벌 채널로 확산되면서 뒤늦게 인기 몰이 중입니다. 아하. 현재까지 580만 회 이상의 영상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전후 좌우 자유자재로 방향을 움직이면서 최대 2.2톤까지 자동 주차를 감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저 보세요. 와, 대박 사건이에요. 놀라운 성능이죠. 실제로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도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게 정말 인간을 편하게 하는 거다. 상용화되면 불법 주차 해결에도 유용할 것 같다는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야, 아니 저렇게 되면 우리 운전면허 시험 때 주차 그 시험도 보잖아요. 기능 시험 때 그 과정 그 종목이 폐지되는 건 아닌가 또 그런 쓸데없는 걱정도 해보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운전 소양은 갖추신 다음에 저 로봇은 비상시에 활용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대한민국도 넓긴 넓지만 국내를 벗어나 어디 좀 가볼 데가 없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번엔 미쿡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어머, 미국. 미국의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일에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일대에 모래 폭풍이 강타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당시에 이제 구름이 많은 어느 날에 주택가 옆 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의 모습들이 보이는데 추적추적 내리던 빗줄기가 서서히 굵어지더니 아이고. 갑자기 길가에 전봇대들이 어머머. 도미노처럼 어머머. 와르르 쏟아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뭐야, 이게?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차량들은 피할 새도 없이 전봇대에 어머. 그대로 깔리고 말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아니 근데 비 자체는 물론 갑자기 후두둑 차량 앞유리에 후두둑 떨어진 거는 보이지만 막 세차게 막 와이퍼가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온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똥 쓰러진 거예요? 시속 112km로 바람이 분 거예요. 에? 모래 폭풍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그 네바다주의 라스베이거스만 도시고 네. 그 주변은 사막 지역이잖아요. 아, 그래요? 대체로 안 가봐서 사막 지역. 모르죠. 네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폭풍이 부는데 바람이 불면 비가 아까 잠깐 내렸잖아요. 비 오는 것뿐만 아니라 모래 폭풍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속 112km로 오다 보니까 전봇대들이 바람에 이제 떨어져 나간 거죠 결국은. 세상에. 그래서 비바람을 동반한 모래 폭풍이 강타를 했는데 다행히 보행자나 운전자들이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그 와중에 안 다쳤어요. 예, 천만다행이네요. 다행히도 안 맞았는데 차량은 지금 부서지고 이랬잖아요. 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저분들은 100% 안전벨트 매셨을 거예요. 그럼요. 당연히 네. 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 여파로 약 3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다고 그러고요. 어머나. 교통편도 마비가 되고 주변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 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현재 신속한 전력 복구를 위해서 대응 단계를 비상 대응 체제로
옮겨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처럼 기습적인 바람, 그러니까 돌풍 그리고 뇌우가 빈번해지고 있다면서 우려를 드러내기도 어머나, 했습니다. 아직 전력 복구가 100% 다 안 됐나 봐요.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여름 날씨 더울 거 아니에요. 세상 이 더위에 에어컨도 못 켤 정도면 얼마나 또 고통이 심할까요? 하루빨리 또 전력 복구 되길 또 기대해 볼게요. 그런가 하면 이번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어허. 자려고 누웠는데 귓가에 앵앵거리면 짜증나죠. 어? 여름철 불청객 모기를 혁신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장치가 등장했다고 에이? 하는데 바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모기채 말고 뭐가 있죠? 네. 허공을 날아다니는 모기 한 마리 파란 불빛이 조준되더니 뭘? 불빛이 번쩍하고는 모기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어머? 보셨나요? 모기를 단숨에 물리쳐버린 이것 한 중국인이 개발한 모기 퇴치 전용 레이저 장치라고 합니다. 에? 레이저 장치요? 아니 지금 여름에 그 요즘 그나마 발전해가지고 전자 모기채로 막 그다음에 찌릿찌릿 그것도 발전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 레이저가 진짜예요? 예, 또 모기 물리면 또 굉장히 아프거든요. 아우, 네. 근데 이게 센서를 이용해서요. 네. 모기의 거리, 속도, 몸집 등을 밀리초, 어느 정도 짧은 초기를 밀리초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감지한 뒤에 자동 조준 레이저를 이제 발사해서요. 모기를 사살하는 원리라고 합니다. 최대 6m 거리에 있는 모기도 착 가서 잡아올 수 세상에. 있다고 하고요. 최대 초당 30마리의 모기를 잡을 수가 있답니다. 와. 어마어마한 거죠. 와. 네. 근데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심야 시간 어두운 곳에서도 쏠 수 있는데 현재는 이제 기능성 확인을 위한 시범 단계고요. 아. 상용화를 위해서 지금 투자 모금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돈 좀 보태주세요. 뭐 그런 건가 봐요. 좀 더 개발을 할게요. 뭐 그런 거네요. 예, 네. 뭐 중국에서 했다니까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합니다. 아하, 네. 근데 어쨌든 요즘 중국이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긴 빨라.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려되는 건 최진봉 교수님. 네. 이제 상용화가 아직 안 됐고 상용화를 앞둔 단계, 조금 더 기술 개발 부족한 부분을 이제 보완하는 단계라면 우려되는 부분은 자 모기를 저렇게 혁신적 획기적으로 잡는 거, 눈길 쏠려요. 근데 모든 게 100% 안전한 건 이 세상에 있기 드물잖아요. 그러면 저 레이저 쏠 때 만약에 중간에 모기는 감지해서 레이저를 쏘는 중간에 갑자기 사람이 있거나 할 때 레이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정말 오랜 실험과 또는 검증을 통해서 그쵸. 문제가 없다고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이 자거나 아니면 서 있는데 그 앞으로 모기가 왔다 갔다 해요. 아하. 그걸 목표로 해서 쐈는데 정확히 맞으면 다행이죠. 그게 상대적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아니면 모기가 피하는 바람에 이게 사람이 올 수도 있는 위험성은 존재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기는 우리 앞에서 왱왱거려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그걸 정확히 조준해 잘 맞출 수도 있겠지만 그게 통과해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또 잠깐 피해서 잘못 발사되면 사람이 맞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좋은 걸 지금 저기 실험 영상은요. 아무 다른 물체가 없이 모기만 있는 상태에서 실험이 그러네요. 이루어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게 다른 물건들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게 움직이는 것을 잘못 모기로 오용을 오판할 수 해서 있죠, 오판을 그러네. 해서 발사할 가능성은 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하. 다양한 형태의 상황 가운데서 네. 좀 더 정밀한 연구나 또는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뭐든지 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보완 또 보완해서 상용화해 주시길 또 기대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한국 찍고 미국 찍고 중국 찍고 그다음 어디 가볼까요? 허준 변호사님. 스페인으로 한번 같이 오호. 가보시겠습니다. 항공기 사고 소식 요즘에 정말 잦은데요. 스페인의 한 공항에서 승객들이 이런 방식으로 정말 급하게 대피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급하게 대피해야 했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뭘까요 이건 또? 비행기 날개에 올라간 승객들이요. 바닥을 향해서 저렇게 어머머. 보세요. 뛰어내리는 모습입니다. 어머, 세상에. 착지 과정에서 넘어지는 승객도 있고요. 활주로를 가로질러서 뛰어가면서 대피를 하는 승객들도 있는데 어머나.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위해서 찾은 공항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모습입니다. 아니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이게요 무슨 대피 훈련 상황 그런 것 같아 보니 않는데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대피 훈련이었으면 훨씬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질 텐데 굉장히 지금 무질서하고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저게 영국 국적의 한 저가항공사 항공기가 출발을 준비하면서 서 있었는데 갑자기 화재 경보기가 울린 거예요. 승객들이 깜짝 놀라서 저렇게 급하게 탈출하면서 어머나. 활조리를 뭐 가로질러 가기도 하고 굉장히 무질서한 탈출이 이루어지면서 어머, 세상에. 어떤 승객은 탈출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재 경보는 잘못 울린 걸로 밝혀졌습니다. 어머나. 화재 경보기 오작동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항공사 측에서 저 승객들한테 대체 항공편을 제공했다고는 하는데 지금 문제는 저 대피하는 과정에서 왜 저렇게 무질서하게 대피가 된 것인지 그러네요. 항공사 그 직원들은 뭘 하고 있었던 것인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저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재 경보기, 비행기 내에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 잘못 울린 걸로 나중에 알려졌지만 당시에 저 화재 경보기가 울렸다면 당시로는 저게 긴급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은 기억나죠? 많이 보셨죠? 비행기 비상구에 촥 그 에어매트 같은 게 쫙 펴져서 그로 사람이 팍 안전하게 내려오는 그게 펴져야지. 그거 펴지지 않고 지금 사람들이 날개를 통해서 땅바닥 저 콘크리트 떨어지니까 골절상을 입잖아요. 세상에. 이 부분도 정말 이 항공사 측의 이 기체에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 차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시각 이제 6시 3분을 막 넘어섰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시작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